자, 2번 점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택하시거나 2번 점괘 해당되시는 분들,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궤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이 본궤 보이시죠?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궤가 나와서 변해서 산화비라는 궤가 직궤로 나온 거죠.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 본궤가 현재 위치고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산화비궤가 이제 목적지,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제 혹궤라고 하는 것은 뇌택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궤 자체는 여기 이정이라고 되어 있죠. 바르면 이롭다 라는 뜻입니다. 바르면 이롭다. 그러니까 정도를 지켜가지고 이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이 정이 이제 고들정이잖아요. 곧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 편법이나 뾰족한 수 이런 걸 생각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해당되는 그 흐름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다운 모습으로 가라. 그리고 불가식길, 이거는 집에서 밥 안 먹는 게 길하다 이런 뜻인데, 밖에 나가서 활동하라 이 얘기죠.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 이섭대천이라는 글자가 경문에서 한 7번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섭대천 또는 뭐 섭대천, 용섭대천 해가지고 변형된 뭐 글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섭대천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한 7번 이상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 이천 지명 있죠? 그 이천 지명에 보면은 또 도로명 주소에 이섭대천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자체 지명이 이런 이섭대천을 따가지고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죠. 자, 산천대축의 궤 자체는 칠간산궤가 상계에 있고, 일건천이라고 하는 건금에 해당하는 이 건궤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 삼양이에요. 이 양효의 막대기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의 이 속마음과 겉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천대축이 바깥 상황은 칠간산이고 안에 있는 현재 모습은 일건천이다. 그럼 일건천이 밖으로 나가야지 활동을 하는데, 이 밖에서 막고 있는 형국이죠. 이 간이라는 거는 멈추게 하고 그치게 하고 뭔가 쌓이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대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쌓아서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축 자체가 가축을 기르는 의미도 돼요. 가축을 기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가축을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집에서 밥 먹지 않아도 어디 움직여도 길하다 이런 얘기죠. 집에서 밥 먹지 않아도 길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쓸 돈이 있는 거죠. 돈이 있든 식량을 조달을 하든. 그리고 이섭대천은 어느 정도 큰 결심을 해서 결정을 하기에 이롭다 이런 거죠. 이 이로울 이자가 2번이나 나오죠. 이정.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고 나서 그 점을 물은 일에 대해서 이로운 바가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천대축이 현재 상황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 있겠죠. 학업이든 직장, 사업이든 뭐 일에 대한 것들이든 사람 관계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쌓아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산천대축이라는 궤가 있고 풍천소축이라는 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쌓고 크게 쌓고 이렇게 크게 상반되는 이런 궤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축이 있으면 이제 뭐 소축이 있고, 산택손이 있으면 풍래익이 있고, 수화 기재가 있으면 화수 미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상반되는 의미들이 좀 있다. 여러분이 이제 크게 쌓아놨으니까 그 쌓아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산천대축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맨 밑에서부터는
지금이 이게 구위가 변했다고 했잖아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효가 동한 겁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가 돼서 이게 양의 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구가 변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움직이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효가 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움직이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 밑에 여탈복이라고 돼 있죠. 술의 바퀴가 빠진 겁니다. 탈락됐다. 술의 바퀴가 이제 빠져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움직일 수 없을 수가 있고 무슨 소리냐, 난 지금은 뭐 잘 하고 있다. 병원연의 전반적인 운기 자체가 움직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흐름이 막혀 있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라든지 재능, 뭐 실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을 만나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어디 뭐 싸움을 하러 나가도 되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가 있으면 발표를 해도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근데 바깥 상황 자체가, 여러 환경 자체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잖아요. 3층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실전 훈련을 받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자라든지 창업자가 있어요.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구위가 변한 이 상황의 산천대축을 보면 갑자기 예산이 들어오기로 한 게 중단이 되거나 인허가 같은 게 늦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기로 한 핵심 파트너 있죠. 동업자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소식이 없다든지 나는 안 하겠다 이탈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본인이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느라 지금 현재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꽉 막혀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천대축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상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라고 하는 직괴에 산화 비괴가 나왔죠. 이 산화 비는 포장이라든지 장식, 거칠해. 그러니까 왁구 따지는 거, 막 휘황찬란한 간판 달고 이런 거,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축이 변해서 비가 됐잖아요. 원래 비의 그런 괴사, 내용을 얘기하면 비는 형통하지만 나아가면은 작은 이로움만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해봐도 크게 좋은 건 별로 없다, 조그만한 이로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판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합계가 동했기 때문에 상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칠간산이라고 하는 이 막혀 있고 그쳐 있고 정지돼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막혀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여러분 현재 운기가 지금 막혀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고, 아직 막혀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막혀 있을 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막히더라도 그래 예상했어. 산천대축이나 산합이나 이 칠간산이라고 하는 괴가 의미하는 게 있으니 막혀 있는 걸 예상해서 그 다음 플랜을 가는 거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막히니까 이제 당황하겠죠. 차가 이제 고속도로 쭉 달리다가 갑자기 막혀 있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 당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운기 자체가 이 칠간산의 의미로다가 어딘가 막힐 조짐이 좀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찌감치 터진 사람은 그걸 해결하기가 아주 수월하겠고, 이제 조만간 터질 문제라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 새로운 것은 너무 오버하고 나대지 말고 좀 자중을 하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괴의 가장 핵심 키워드, 꾸미고 장식하고 이제 왁구 따지고 이런 건데, 그런 것 자체를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산천 대축에서 산화 B로 가니까 자꾸 외형을 따지게 된다. 차를 고르려고 해도 외제차라든지 겉보기에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집을 사도 그렇고요, 뭐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좀 소위 뽀대가 나는, 뽀대는 너무 옛말인가? 뭐 간지가 나는, 요즘에는 뭐 치인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 키이다, 치인다,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눈에 확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압권이다, 관건이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대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으면 작은 성과는 얻을 수 있어요. 산화 B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다. 쉽게 비유를 들면 자동차가 가다가 지금 고장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임시로 어디다 두고 지금 빨리 택시라도 타가지고, 뭐 남의 차를 타든 택시라도 타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이 이 뇌택기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뇌택기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되도록 취하려고 하는 그 점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이 될 수도 있는데, 세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이 진이 장남이고 이 밑에 태가 소녀인데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성급하면 나중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찌 형통하다 할 수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주역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궤 안에 뇌택기매라고 하는 혹계의 내용들이 있으니 산천대축으로 뭘 하든지 간에 이 뇌택기매의 유혹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다. 자꾸 뾰족한 수를 내거나 뭔가 편법 있잖아요. 편법. 아니면 지름길.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가면서 이거 안 되면 저거, 저거 안 되면 그거. 그러니까 보통은 안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방법으로든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데, 또는 안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를 뭐 뺏어 오든, 뭐 간곡하게 부탁을 하든, 뭐 비리를 하든, 뇌물을 먹이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뇌택기매가 이 혹계로 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지금 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자체가 이제 우레 진이고 진동한다는 의미 되거든요. 움직이는데 자꾸 내가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기회만 주어지면 대박인 것 같은 그런 부푼 꿈이 있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근데 위치적으로는 이 2효하고 5효 있죠. 이거는 이제 중을 얻었다 해가지고 크게 손해라든지 문제는 없는 위치란 말이죠. 그런데 2효 자리가 원래 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지나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지금 자중을 해야 되는데,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마음들 있죠. 누가 뭐 싸웠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막 뭐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움이 좀 생기게 된다. 그런 걸 좀 경계해라, 이런 겁니다. 본질은 내가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이득으로 인해서 누구 편을 든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축의 현재 상태, 강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여탈복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브레이크 걸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차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긴급 출동을 불러서 견인을 하든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할 거는 취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좀 답답하고 조급함이 좀 있겠죠. 못 나가게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자체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품성 있는 물건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뭘 갖다가 팔고 싶은 거죠. 유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투자도 받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다가 설계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병원년 자체잖아요. 이 병원년이
화인데 화생토로다가 이 칠간산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관천을 누르고. 그러니까 화라는 것 자체가 이게 칠간산을 더 생조를 하니까 이 막혀있는 문제가 막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화비의 삼리화 자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으니 이 관계를 더 생조했을 때 에너지가 과연 움직이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절대 나서거나 나대거나 오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축 자체는 이게 불가식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가도 인정받을 만큼 이제 불가식 길이 섭대천이잖아요. 큰 결정도 하고. 근데 이 대축 안에도 크게 나누면 6가지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층부에 있는 1, 2, 3 이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아직 나설 때가 아니면 자중하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세상 밖을 나갈 준비를 하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때가 좀 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운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괴가 나갔다 해서 그럼 산천대축이 안 좋은 괴냐? 산천대축 괴 자체는 좋은 괴 중에 하나예요. 뭐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솔직히 절대적으로 뭐 단정 지을 순 없는데 나중에 크게 좋기 위한 준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축 자체가 막 크게 좋아가지고 결과를 바로 갖다 주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사례 같은 것도 많기는 한데 어떤 준비하고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준비하고 왜 기다리느냐? 크게 잘 되기 위해서, 크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도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크게 먹기 위해서 지금 하락세일 때 기다리는 거죠. 지금 뉴스에서 연일 비트코인이 점점 뭐 하락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내려갈지 그리고 또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갈 때일수록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닐까? 지금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나를 돈을 벌게 해주는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싼 값에 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는 사람이면 그 공포 심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가격에도 사는 거죠. 꾸준히 그냥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가상화폐고 하니까 없어진다, 아주 사기다 뭐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1억 넘어가서 한 6, 7천만 원 뭐 이상까지도 한 2억 가까이 갔었죠. 1억 한 6, 7천만 원까지. 제가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걸 뭐 믿고 안 믿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 돈 버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걸로 이제 하락장일 때는 잃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화두가 경제 뉴스는 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1억 돌파했을 때는 뭐 진짜 신문 1면에 완전 장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락장일 때 여러분의 운기가 하락세일 때 그러니까 사실 산전대추가 하락세는 아니에요. 근데 하락세 같은 느낌일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올라갈 거라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까지의 여러 가지 파동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다주택자들 세금 매긴다고 5월 초까지 다 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버티려고 막 생각하고 준비했던 분들은 계실 텐데 지금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해서 어디 뭐 강남 압구정 이런 데는 10억도 더 싸게 내놓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렇죠. 지금 형국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무조건 지금 당장 이득을 보겠다 이거에는 왕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내다봤을 때 이 대축이라는 괴는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장차 큰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이런 지체하는 상황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끔 이제 시련을 주는 걸 할 수 있겠죠. 뭐 큰 안 좋은 일은 아니어도 계속 멈춰 있게끔 막 고통을 주는 거죠.
맹자의 또 고자 하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하면은 그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단련시켜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시련과 고통을 감수할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큰 그릇이든 큰 일을 도모할 부분이든,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뭐 나라를 구하고 꼭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고 그게 아니어도 본인 개인이 봤을 때 이건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모든 게 다 큰 일입니다. 우리가 뭐 큰일이라고 해서 뭐 진짜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장군이 되고 정치를 하고 무슨 뭐 크게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무슨 뭐 BTS 블랙핑크가 되고 뭐 이런 것만이 뭐 큰일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유명세라든지 큰 돈을 벌고 큰 명예를 얻으면 그것도 큰일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큰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능히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유혹들이 따라온다, 뇌택기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성 문제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산천대축도 대축인데 지금 막 좀이 쑤시는 거죠. 많이 외롭기도 할 수 있고 우울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되게 답답한 형국. 그건 뭐 친구일 수도 있겠죠. 이성일 가능성도 높지만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의지하고 자꾸 내 불안한 마음들을 덜어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뭐 다 좋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또 능사가 아닌 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내가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 공짜로 만나주는 거 없습니다. 뭐 밥이라도 사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기라도 해야 되고, 뭐 갈 때 다 교통비 들고 시간 들이고 또 그 사람 비위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의 노력들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항상 좋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왠지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없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산천대축의 구이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좀 돌이켜보실 문제겠지만서도, 잘 된다고 하면 마음을 좀 많이 다스려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결국 이 산천대축의 이제 의미들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레벨업이 돼가지고 크게 쓰이는 상황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 대축이라는 것은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대축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새겨졌다. 물론 이 점괘는 제가 뽑은 거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5개 중에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축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이 여탈복으로 수레바퀴가 빠져가지고 기다리는 형국일지라도 결국 그릇 자체가 대축의 그릇이니, 기다리면 언젠가 때는 온다고 믿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원년 한 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런 뭐 주요 점괘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또 참고 자료로다가 이렇게 제가 한번 작교회를 또 해봤고요. 이번 점괘에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도 산천대축의 의미로다가 크게 쌓으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점괘 해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